건설안전기술사 131회 4교시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근골기업계 나왔네요.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도심지굴착, 곤돌라가 나왔어요. 하천제방 누수 원인, 비가 많이 왔죠. 장마철, 우수기 이런 문제는 꼭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슈화되는 문제. 안전보건대장 작성이 나왔어요.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것 같아요. 다른 문제는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근로자 근골격계. 근골격계는 뭐예요? 무리한 힘,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그 다음에 어떤 날카로운 면, 그 다음에 머리를 과도하게 한다는 게 인테리어, 우리 저기 아파트 현장 같은 데서 인테리어, 그죠? 오피스텔. 그다음 진동,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휴게시설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근골격계 질환 발생 당의 1단계. 이것은 통증, 피로감. 하루가 지나면 증상이 없는데 며칠 계속하다 보면 악화가 되는 거예요. 2단계가 초기부터 증상이 있어요. 하룻밤 지나면 통증이 지속되고 3단계가 이 통증으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저는 그냥 쉽게 머릿속에 넣기 위해서 게이머 4시간 이상 키보드 마우스 기타리스트 그냥 손목 계속 쓰잖아요. 피킹하려면. 저도 기타를 좀 칩니다. 그 다음에 댄서 머리 위 계속 올려놓고 하잖아요. 그 다음 기술사 이거 2년간 머리 숙이고 허리 구부리고 이게 노가다보다 더 힘들어요. 그 다음 2시간 이상 한 손가락으로 들거나 연탄 찍기. 기억하기 좋게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런 부담 작업이에요, 이게. 그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근골격계 발생되는 장소가 이 협소한데요. 경사지, 우리 저기 산악지에서 도수로 같은 거 만들다면 어떻게 돼요? 그죠? 그다음 암석 쌓고 막 이런데 암석 사이로 가다가 발목 꺾이기도 해요. 막 이런 거. 그다음에 천장 보고 계속 인테리어 작업하는 경우 팔 들잖아요. 팔을 들고 하다 보면 어깨 통증도 생기고 손목 그다음에 목 뒤 이런 데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라인딩 브레이커 이런 거 계속 손목과 어깨에 충격을 주잖아요. 그래서 대책은 휴식, 스트레칭, 걷기, 그다음에 작업대, 높낮이, 작업 환경 개선하고요. 조명이라든가 이런 거, 돈조체 수동, 환색 운행, 그다음에 레이아웃 설정을 하고요. 스트레칭을 수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 보건관리를 위해서 작업 환경 측정을 하고 건강관리 수첩이라든가 질환자 취업 금지, 근로시간 연장 제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은 타격하기, 머리 위 조립, 실내 인테리어 작업, 중장비 작업, 덤프, 백호, 손목으로 계속 장비를 움직이게 하잖아요. 목수 벽돌공, 그 다음에 저장 창고 선적, 재료 운반 등 이런 것들이 주로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이 되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죠. 산업보건위원회 구성은 사근 10이에요. 사업주 근로자 10명이에요. 대표자부터 그다음에 관리자, 보건관리자, 사업부서장 그다음에 근로자 측은 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외 근로자 8명까지 이렇게 10명. 기책상쾌한의 목적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이잖아요. 기준, 책임, 산업재해예방, 쾌적한 작업환경, 그 다음에 인간존중. 심의 의결 사항은 기자 이런 거. 산업재해예방 원인 대책, 안전보건 규정, 교육, 작업환경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건강진단 어떻게 할 것인지,
중대재해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산재 통계 기록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여기서는 산업안전 좀 점수를 좀 하기 위해서는 좀 별도로 이건 붙였는데, 이런 비교 폼을 해서 박스를 하나 만들어주면 어떻게 플러스 알파가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야 노사협의체, 사업주간협의체, 공사금액 대상은 어떻게 되고 협의 내용들이 뭔지 이런 내용을 간단하게 써주시면서 비교해 주시면 플러스 알파가 가능합니다. 도심지 굴착공사 지하매설 가스관이잖아요. 그죠? 엘도 송전통상, LNG, 도시가스, 그 다음에 송유관, 전기통신관, 상하수도, 하수도. 그래서 지하매설물은 가스관 경우 1.2m 위에 보호 판넬을 넣고 흙을 넣고 모래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보호 표시 있어요. 폴리스테이프처럼 비닐로. 여기는 LNG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상수도는 1.2m 밑에 모래를 놓고 관을 보호할 수 있는 모래를 놓고, 또 하수관은 1.0m 흙. 도로는 전기 배송관은 도로와 보도가 분리가 됩니다. 도로는 0.8m 밑에, 보도는 0.6m. 중요한 것은 우리 계획하고 현장의 지장물을 조사를 하려고 팠을 때, 터파기 했을 때 물론 어느 정도 들어가가지고 인력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했을 때 그 상황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오래전에 한 거는 실제 설계대로 한 설계 도면하고 시공 도면하고 달라요. 시공 도면 그려져 있지도 않고요. 그러다 보면 가스관을 건드려가지고 폭발 사고도 내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 유형이 가스 폭발이라든가 기름 유출해가지고 환경 오염시킨다든가, 감전 어떻게 돼? 15에서 50mA 이 정도까지 이 이상이 돼버리면 어때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호흡곤란에, 이거 곤란할 때는 항상 제가 테이큰이죠. 납치범, 의자에 앉아있는 납치범 모습을 상상하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사고 원인, 이런 거에 대한 사고 원인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전 조사, 시공 관리, 설계, 시공, 상의, 기저, 지하 매설물 확인 작업 미흡했고 굴착하는데 장비로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상수도, 가스관 터트립니다. 이격거리 안 맞고 방호 시설 안 돼 있고 전중후, 대매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있잖아요. 관계자, 기관 관계자 꼭 입회를 해야 됩니다. 시공 전 관계기관 협의하고 도면 상태를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상시 점검하고 항타 천공 금지, 주변 화기 사용 금지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공 관리는 가스관에서 이렇게 내압, 내용 연수 이런 사항을 적어주시고요. 송유관은 노면 1.5m 이하에다가 설치를 해요. 상수도관, 충격압, 수압, 토압 차량 이런 것을 충격을 주면 안 돼요. 노면 이하 1.2m, 모래 0.3m 덮어두고 해야 되고, 항상 이런 이 관부설 할 때는 모래 다짐할 때 이런 물 다짐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물 다짐이에요. 자, 이런 부분 해서 하시고. 자, 곤돌라예요. 곤돌라를 알아야 되잖아요. 곤돌라. 그죠? 곤돌라 추감 충격 붕도 납비예요. 곤돌라 위에서 잡아도 추락, 안전대도 안 매고 안전 난간도 없고 그냥 로프 하나로만. 그죠? 그 위에 작업하던 뭐 벤치, 공구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발끝막이 판도 제대로 관리를 안 해가지고 붕 떠 있고. 그래서 이런 종류에는 가설식하고 본설식이 있어요. 가설식은 외부 마감, 그죠? 케이지에 매달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곤돌라예요. 본설식은 빌딩이 완성한 후에도 옥상에 항상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유지보수용으로 건물.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곤돌라에 대한 그런 저걸 알아야 되잖아요. 부속 내용을. 보조 와이어로프, 주 와이어로프, 컨트롤 박스 이런 것들 간단하게 박스해 놓고 그리더라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고 사람이 작업할 때는 안전고리를 꼭 걸고 해야 된다를 꼭 명시해 주셔야 돼요. 공가 방지 장치, 블록스탑, 과부하 장치 이런 우리가 조정 장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안전 대책으로는 제작 연도 기준, 과건부 크록자해, 구획 설정 밑에는 구획 설정해 가지고 유도자 신호수가 있어야 되고요. 풍하중 악천 후 또 작업하면 안 되고요. 최대 하중 표시하고 난간대 당연히 해야 돼. 안전 난간대는 안전 우리 저기 난간대에다 그다음 안전 그네 설치하고요. 꼭 착용을 하고 올라타야 돼요. 안전모 당연하고요. 와이어로프 손상, 이소공 꼬심, 화물 달기 시 후케지 장치, 악천후 작업 중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상부 고정 철저하게 하고요. 이게 와이어로프가 달거든요. 그런 와이어로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모되지 않게 조치해야 되겠어요. 하천 제방 누수. 제가 유튜브에 많이 올렸는데요. 누수사다 재체력 광고예요. 그죠? 그 다음에 대책은 차불지제 비합이에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그 차수전이 있어요. 차수전. 우리 댐이든 제방이든 차수전이 있고요. 반투수전이 있고 그다음에 투반차 있잖아요. 투, 반, 차가 있잖아요. 여기서 K값이 투수계수 있잖아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마이너스 4승, 마이너스 7승 있어요. 투반차, 투, 반, 차. 자, 이걸 어떻게 했어요?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 이사철. 이사한다. 물이 이사한다. 물 이사철. 이사철. 하라 그랬잖아요. 자, 누세자자 제철효 광고, 차불지제비합, 표준 단면도 그리고요. 제방누수 처리공법 이런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제일 마지막에 그 안전보건대장이에요. 안전보건대장을 알아두셔야 돼요. 기본 안전보건대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안전보건대장이 있어요. 공사안전대장이 있어요.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요즘 최근에 자주 나와요. 알아두셔야 돼요. 기본은 공사 규모, 예산, 기간, 공사 현장 재반 정보, 유해 위험 요소, 이런 감소 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 조건 이런 것들이 대장에 포함돼야 되고요. 설계는 공사 기간 뭐 이런 건 당연하고 설계 시에 발생하는 어떤 위해 위험 방지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 보건 조정자 배치 계획이라든가 보건 비용 있잖아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의 산출 내역에 어떤 적정한지 이런 것을 넣는 것들이 이런 보건대장이 포함되어야 되고요.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의 실시 계획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공사안전보건대장은 위험성 평가에 반영된 그런 조치 이행 사항들 그 다음에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가 있어요. 심사 확인 결과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보건 우리 안전보건 관리 비용에 대한 사용 계획 사용 내역들 그 다음에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위한 계약 지도 결과, 조치 내용들이 들어가야 돼요. 자, 기설공입니다. 약자로 한다면 기설공. 요 세 개만 기억하시면 자주 보시면 내용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건설공사 계획 설계 안전보건 대장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와도 돼요. 발주자, 설계자, 수급인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어요. 발주자는 당연히 이걸 작성해야 되죠. 그죠? 또 설계할 때 설계자는 또 제공을 해야 돼요. 수급인에게 이런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또 수급인은 이런 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안전조치를 해야 되고요. 공사기한 단축, 공법 변경
또 공사 이런 것들이 뭡니까? 제일 많은 게 공사 비용이에요. 공비의 감소를 감축시키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악천후 불가항력 사유, 뭐 시의 어떤 그런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체결 시 안전보건 관리 비용의 계산 이런 걸 해야 되고, 설계자는 우리 그 설계할 때 그런 위험 사항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작성을 해야 돼요. 실시 설계는 구체적 내용을 설계서에 반영을 해야 되고요. 또 수급인은 이것을 적정성을 또 검토를 하고요. 공사 기간 비용이라든가 뭐 비용을 위해서 단축 공법 변경 금지를 해야 되고요. 악전후 불가항력 사유, 공견장 요청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작성해야 되고요. 또 가설 구조물의 붕괴 낙하 등 재발생, 설계하고 시공이 상이할 때가 있어요. 설계자가 생각하는 거하고 그다음 시공자가 생각하는 그런 특히 가설 구조물에 대해서 그다음에 여기에는 서로의 어떤 그 가설지의 간섭 그런 문제가 제일 많죠. 그다음에 현장 조건에 대해서 이런 거가 위험 시에는 어떤 발주자라든가 설계 시 사회 의견을 제시해서 설계 변경 요청을 할 수 있어요. 타당하면 설계가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또 이 가시설이 잘못되거나 그럴 때는 발주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공사 중지도 당연히 명령할 수 있고요. 또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발주자가 타당할 경우에는 설계 변경 가능합니다. 그래서 설계 사업 단계별 안전보건 작성에 이런 안전시설 내용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림 하나 정도는 꼭 넣어주시고요. 뒤에는 그런 내용에 대한 사항들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4교시까지 문제풀이를 마쳤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합격할 때까지 합격한 게 아니에요. 아직 일이 안 끝났어요. 계속 정진하셔가지고 꼭 합격의 영광을 만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